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기출해독 키워드 45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요, 우리 연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도 총 21문제가 출제되면서 매회 평균 2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다. 즉 키워드 45번만 잘하면 우리가 약 조사론의 10%의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뢰도부터 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란 어떠한 사람에게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유사한 값, 동일한 값이 나오는 정도예요. 그게 다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하루는 아주 온화한 얼굴로 강의를 하고 하루는 아주 이렇게 우락부락한 얼굴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김진훈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신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신뢰라는 것은 어떨 때 신뢰가 생기냐면 우리가 약간 일관성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온화해 라고 신뢰를 해주는 거죠. 항상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항상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의 개념은 측정값의 일관성이에요. 반복 측정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오느냐? 그게 신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어떤 일관된 어떤 성품이나 일관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겠죠. 마찬가지 조사론에서 신뢰도도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복으로 측정했을 때 신뢰도를 확인하려면 반복으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으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일한 측정값이 산출되는지의 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 그러고,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신뢰도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요, 검사, 재검사와 대안법과 그리고 내적 일관성으로서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기본은 반복 측정이에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는 반복 측정하는데 같은 도구로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한 번의 측정이 이루어진 후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다시 한번 측정하여 처음 번과 두 번째의 값을 비교하여서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측정값이 어느 정도 일관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검사, 재검사는 뭐예요? 검사 효과가 발생하겠죠. 시험 효과,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가 발생해요. 왜? 처음에 봤던 것이 두 번째에 동일한 검사지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법은 다른 말로 복수양식법이다라고도 합니다. 복수양식법. 서로 다른 양식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법은 서로 다른 유사한 두 가지의 측정 도구, 검사, 재검사는 동일한 측정 도구라 그러면 대안법, 복수양식법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서 동일 대상을 측정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해서 신뢰도를 하는 거죠. A 척도에서는 85점, B 척도에서는 86점.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해서 신뢰도를 따지는 것이 대안법입니다. 대안법은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유사한 양식이 존재할 때만 측정이 가능하죠. 검사, 재검사도 시험 효과 때문에 문제가 있고, 대안법은 유사한 양식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니 얘도 문제가 있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내적 일관성이에요. 내적 일관성은 그 하나의 설문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반분법이에요. 반분법은 뭐냐면 우리가 신뢰도를 묻는 문항이 하나를 갖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적 일관성은 하나의 문항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위의 값과 밑의 값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값과 밑의 값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눠서 같은 시간에 각각 독립된 2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척도가 하나인 거죠. 문항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위의 값과 밑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반분법의 문제는 뭐냐면 반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홀수번과 짝수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10번부터 11번, 21번, 20번까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11, 12, 13, 그 다음에 2부터 뭐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가 문항이 많을수록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나눈 것으로 신뢰도 값을 정할 것이냐, 이러한 모호함이 있죠. 그래서 반분법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신뢰도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신뢰도 값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느 것을 우리가 신뢰도로 제시할 것이냐, 이러한 또 고민이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크롬바 알파입니다. 크롬바 알파는 실제 연구에서 신뢰도 값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뭐냐, 크롬바 알파다. 크롬바 알파는 어떤 것이냐, 이 반분법,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것을 상관관계의 평균을 내서 제시하죠. 즉 크롬바 알파는 한 개의 값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반분법에서 산출한 모든 신뢰도의 개수의 평균 값으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우니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툭 주는 거예요. 이 크롬바 알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크롬바 알파는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이 있어요.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이 있어서 이 문항을 제거했을 때 나머지 문항으로 구성된 신뢰도 값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문항이 전체에 기여하는 신뢰도의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타당도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의 개념입니다. 즉 타당도의 개념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 이 의미가 타당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잘 측정한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잘 측정한 게 중요한 거죠. 측정한 값과 대상의 진정한 값의 차이입니다. 자, 김준은이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계속 5kg가 높게 나와. 제가 한 85kg 정도 되는데요. 85kg가 되는데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계속 90kg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측정한 게 아니죠. 잘 측정한 게 아니죠. 그러면 타당도의 정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반복 측정해도 계속 90kg가 나와요. 그러면 신뢰도는 높은 거예요. 이처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타당도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측정했을 때 85kg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 해도 85kg가 나오겠죠? 타당도가 높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보면 여러분들 사격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관역이 있어요. 그런데 총을 쏘았어요. 이렇게 한쪽에 모여요. 이것은 뭐예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신뢰도. 왜? 반복 측정했는데 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가운데를 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았어요. 가운데 5발을 했어요.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운데 정중앙을 쏘았기 때문에 타당도도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뭐예요?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처럼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아요.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전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대안법, 복수양식법, 그리고 반분법, 크롬바 알파 이렇게 4가지를 배웠는데, 마찬가지 타당도의 평가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크게 이렇게 나오고요. 내용 타당도는 다른 말로 액면 타당도 또는 표면 타당도라고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에 포함된 관찰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대표 있게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요. 이 내용 타당도는 결국은
누가 검증을 해주냐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척도를 만들어서 김준훈 교수님 이 척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개념이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설문지인가 이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내용 타당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구에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교수에게 맡겼느냐 아니면 실무 담당자에게 맡겼느냐 그것을 검토하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준 타당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면 높다,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준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동시에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동시에 비교해서 그 두 가지의 기준이 일치하면 기준값과 일치하면 타당도가 높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측 타당도예요. 지금의 값과 미래의 어떤 사건과 현상의 값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죠. 일단 예측 타당도는요. 미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1급을 합격했는데 사회복지 1급이 전문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도가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급을 합격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나중에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김진훈의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2024년 1월달 시험이 끝났을 이후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김진훈의 강의의 만족도를 우리가 타당도로 결부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합격률을 제시한 1월 이후에 우리가 김준훈의 강의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준훈의 강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1월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시타당도가 있는 거죠. 동시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는 미래 사건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김준현의 강의를 듣고 바로 기출문제를 바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이처럼 예측 타당도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미래의 사건 결과 등을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를 통해서 타당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동시타당도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을 외적인 기준과 동시적인 시점에서 바로는 안 되지만 바로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이러한 동시적인 시점에서 비교하여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성 타당도예요. 자, 구성 타당도는 뭐냐 하면, 구성 타당도는 이 설문지 자체가, 척도 자체가 구성이 탄탄하냐, 한마디로 이거겠죠. 자, 구성이 탄탄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론을 완벽히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쪼개집니다. 이해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 안에 이해 타당도는 이론에 기반했느냐인 거예요. 측정 도구와 구성 개념을 이론에 따라서 기억합시다. 이론 나오면 구성 타당도 중에서 이해 타당도입니다. 이론에 따라서 체계적인 논리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나오면 내용이 나오면 내용 타당도예요. 그리고 이론이 나오면 구성 타당도 중에서 이해 타당도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 타당도는 이해, 집중, 판별인데, 집중은 수렴 타당도와 같은 거예요. 수렴 타당도. 그래서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 같은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같은 개념을 묻는 서로 다른 방법의 값은 상관 정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야 되겠죠. 왜? 같은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의 상관도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음주 단속을 하는데 후 불어보세요 했더니 음주 삑 나왔어요. 음주 나왔어요. 김준은 당신은 술 마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막 우겼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봅시다. 후 한 거랑 혈중 알코올 농도 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보기 위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쟀더니 이것도 음주로 나왔어요. 이처럼
같은 개념을 묻는 서로 다른 방법의 결과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집중 타당도예요. 동일한 개념이나 이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인데, 상관관계는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판별 타당도는요, 서로 다른 것을 묻는 서로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을 묻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당신 후회해보세요. 음주로 나왔네. 자, 그러면 당뇨 검사해볼게요. 당뇨 검사했는데 당신은 당뇨가 아니네요. 후한 거랑 당뇨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얘와 얘는 일관성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겠어요? 낮게 나오겠어요? 전혀 무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얻은 측정값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수렴 타당도의 상관관계는 높아야 되고 판별 타당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했죠.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나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신뢰도는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해와요.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 정말 중요한 건 타당도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신뢰도는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필. 타당도는 이거보다 크니까 충분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신뢰도는 타당도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타당도는 신뢰도를 얻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신뢰도는 뭐예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조건, 이렇게 저는 암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방법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계를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장에서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보지요. 개발된 측정도구의 측정값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와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타당도예요. 동시타당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게 타당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신뢰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개별 항목들 간의 일관성은 뭐라 그랬어요? 일관성은 신뢰도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문항수를 높이거나 보기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할 때마다 실제로 5g이 더 높게 나와. 반복했지만 5g이 계속 높게 나와요. 이거는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뢰도, 저울은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타당도가 나왔으면 타당도는 낮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 검사재검사, 대안법, 반분법, 그리고 크롬바 알파법이 있다 맞죠?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맞죠? 구성타당도는 측정 개념에 속한 이론체계에 대해서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구성타당도는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성타당도에서 이해타당도만 보고, 구성타당도에서 수렴타당도만 보고, 구성타당도에서 판별타당도만 보고, 이거 아니에요. 구성타당도는 이해, 수렴, 판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분석 방법 중에 요인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인 분석. 요인 설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인 설계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요인 설계했고, 요인 분석은요, 설문 문항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분석하는데 차원을 감소시켜줘요. 차원을 감소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요인, 2요인,
3요인. 여기에서는 1, 2, 3, 4, 5, 6, 쭉쭉쭉 뭐 22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문항이 많았는데 이 문항을 차원을 감소 3가지의 요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줄 때 어떻게 묶어주느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러한 3가지 요인이 포함된다라고 쳐요. 그런데 분석했더니 1번 문항과 예를 들어서 5번 문항과 6번 문항은 심리적인 문항이야. 뭐 이런 것은 외적인 문항이야. 뭐 21번, 20번은 사회적인 요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론이 받쳐줬죠. 그리고 이 중에 심리적인 것을 묻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문항이죠. 서로 다른 문항은 같이 묶이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그리고 심리와 외적은 뭐예요? 서로 다른, 우울증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묻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거예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구성 타당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요인 분석이 있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인 분석이 있다. 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일관성 또는 안정성으로 표현된다. 그죠? 신뢰도는 일관성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기준 타당도 중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는데 동시 타당도는 바로 비교하는 거죠. 측정 도구의 측정 값을 외적인 기준과 동시적인 시점에서 비교하여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측정할 때마다 30분 빠르다, 항상 빠르다. 이건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는 낮은 거죠.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는 낮은 거죠. A시설 어린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체중계를 이용하여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항상 2.5kg 더 무겁다. 이건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는 낮은 거죠.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 반분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법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반분법은 일관성 확인을 위해서 2번 조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검사, 재검사법은 한 번 하고 사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대안법, 복수양식법도 뭐예요? A와 B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적 일관성은요, 한 번 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위, 아래 값을 비교하거나 크롬바 알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고 모든 반분의 경우를 통계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조사해야 되는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 있는 개념, 그죠? 개념을 잘 포괄하고 있는지는 내용 타당도.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진 않았죠. 판별 타당도는 A와 B라는 측정 도구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값의 상관관계는 판별이기 때문에 낮아야 한다. 재검사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경우 측정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그죠? 재검사. 같은 사람을 가지고 검사, 재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일 대상에게 시기만 달리하여 동일 측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신뢰도는 뭐예요? 검사, 재검사법이죠. 예측 타당도는 측정도가 장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탁월하느냐에 따라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크롬바 알파는 뭐예요? 척도로 구성한 전체 문항 조합들의 상관관계의 평균값, 상관관계의 반분법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누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김준웅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전문가. 구성 타당도는 추상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도 검증에 적절하다. 추상적인 속성, 아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에 일치하는 타당도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 그래서 실제 값과 일치하는 정도이죠. 신뢰도가 높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이 높다. 당연히 크롬바 알파 값이 높죠. 왜? 크롬바 알파가 신뢰도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외생 변수 반복 검사로 인한 주시험 효과가 큰 방법은 검사, 재검사입니다. 주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 검사, 재검사가 뭐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의미합니다. 자, 대표 gi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이네요.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타당도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인 거죠.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는 내용 타당도. 자, 내용 타당도는 그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정도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타당도 여기 해볼까요? 내용 타당도가 있었고 기준 타당도에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 이해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죠. 그래서 요 안에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타당도기 때문에. 개발된 측정도의 측정값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은 동시.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한 거기 때문에 동시 타당도 맞지요. 예측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요거죠.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다. 얘의 하위가 기준과 동시가 아니죠. 기준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가 동시와 예측이죠. 그래서 얘는 앞뒤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 틀렸죠. 측정하라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자, 이론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해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 그랬죠.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다. 맞죠? 이론하는 것은 이해, 구성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59%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20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자,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뢰도의 검증 방법은 뭐예요? 검사, 재검사, 대안법. 대안법은 복수양식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 내적 일관성을 보는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검사 반분법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지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없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는 그래서 필요, 타당도는 충분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이 아니라 요거를 빼야 돼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필요 충분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실제보다 5g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면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신뢰도는 높다. 맞습니다. 옳은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5%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19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옳은 것. 타당도 아까 뭐였어요? 내용 타당도, 기준으로는 동시와 예측이 있어요. 그리고 구성 타당도로 이해, 수렴, 판별 타당도가 있다 그랬어요.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 A, 우울척도 A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값 척도 B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A와 B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자,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는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중에서 뭐예요? 판별 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딱 만약에 우울척도와 여기에 또 다른 우울척도를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때는 수렴 타당도가 되겠지요. 17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는 뭐예요? 일관성이라 그랬죠? 옳은 것 정답 1번이네요. 1번. 뭐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를 의도하는 개념을 잘 반영했느냐의 정도는 타당도이죠. 타당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가장 널리 되는 신뢰도의 유형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는 뭐냐면 크롬바 알파예요. 크롬바 알파. 기억합시다. 실제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자, 편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편향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신뢰도는 어때요? 신뢰도는 동일한 값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높아요. 그러나 타당도는 낮죠. 그래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아니죠. 편향은 타당도를 낮추게 됩니다.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낮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신뢰도는 문항수와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신뢰도는 낮아진다가 잘못되고 신뢰도는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높아진다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었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연구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측정을 피해야 한다.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잘 모르는 것은 연구하지 않아야 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잘 모르는데 대답하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yes 했다가 나중에는 no 했다가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 자, 일관성은 뭐예요? 신뢰도죠.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타당도는 측정값들의 일치도. 자, 일치도를 말하는 것은 신뢰도죠. 신뢰도는 측정값과 실제값의 일치. 측정값과 실제값 사이의 일치도는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동일 대상에게 시기만 달리하여 동일 측정 도구. 자, 동일 측정 도구를 한 것은 뭐예요? 검사, 재검사죠. 신뢰도 측정법은 대안법이 아니라 검사, 재검사입니다. 대안법은 뭐예요?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때 대안법이 되는 거죠. 기준 타당도는 궁극적으로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 타당도라 그랬죠. 교수님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내용 타당도. 문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은데 문항의 내용과 관계없는 걸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잘못됐어요.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다. 맞아요. 그러나 문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라 그랬습니다. 측정되는 개념이 속한 이론체계 내에서 이론, 그러면 구성이죠.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는 구성타당도입니다.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척도 내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이죠, 평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이라고 크롬바 알파면 평균인데 그냥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척도 문항들 간의 뭐예요? 상관관계? 이거를 묻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만약에 여기에 내적 일관성 중에 크롬바 알파라 그랬으면 평균이 맞을 텐데 이거는 그냥 내적 일관성이니까 반분법이나 크롬바 알파 둘 다 포함되는 거니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보다 폭넓은 상관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뭐뭐는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눠 같은 시간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이건 반분법이죠. 반분법. 내적 일관성 중에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법이 있는 것이죠.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의 신뢰도, 반복 측정했다라는 거죠. 반복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우울증 척도 A의 측정치가 우울증 척도 B보다는 자아존중감 척도 C 측정치와 더 일치해. 우울 측정치가 우울 척도 B보다는 자아존중감 척도 C 측정치와 더 일치할 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비슷하대.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것을 물어볼 때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는 것이 판별타당도죠. 판별타당도인데 그게 일치해. 오히려 일치해. 그러면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 시험 성적이 좋으면 업무도 잘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타당도는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합격해서 실무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예측 타당도죠. 예측. 뭐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차례로 측정하고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
복수양식법 대안법이죠. 그 점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 대안법. 물론 복수양식법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뭐란 측정 도구에 포함된 내용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대표성 있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측정 도구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용 타당도가 되겠죠. 내용 타당도는 누구한테 물어본대요?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그랬죠. 크롬바 알파의 개수는 0에서 1까지고요. 크롬바 알파는 신뢰도를 묻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1에 가깝습니다. 2까지 값을 가지며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크롬바 알파, 그래서 크롬바 알파는요 보통 연구에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라야 신뢰도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때 연구를 하게 됩니다. 0.6 이하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갖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시오. 반문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죠? 검사, 재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 대안법, 복수 양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가 내적 일관성으로서 반문법과 크롬바 알파법이 있었죠. 그래서 반문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크롬바 알파는 척도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 조합들 간의 상관관계에 다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맞지요? 반문법은 어떻게 반분하느냐,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관계에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크롬바 알파, 평균값을 계산하는 크롬바 알파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신뢰도가 높으면 반드시 타당도가 높다? 아니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얘 틀렸네요. 측정 항목이 많거나 선택 범위가 넘으면 신뢰도는 높다라고 했죠? 신뢰도는 낮아진다? 아니죠. 높아진다. 얘도 틀렸네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자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반분법은 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관계수가 산출되지만 크롬바 알파는 단일한 신뢰도를 산출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것을 평균 냈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대안법은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두 개의 동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로 구성되며, 그죠? 구성은 이해, 집중은 수렴이랑 같은 거예요. 판별 타당도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의 타당도가 높아야 구성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분법은 개별 문항의 신뢰도나 개별 문항이 전체 척도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어요. 반분법은 이것이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크롬바 알파예요. 크롬바 알파. 크롬바 알파는 뭐예요? 그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 문항 제거시 신뢰도 값. 문항 제거시 신뢰도 값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문항이 전체 문항에 기여하는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항의 신뢰도나 개별 문항이 전체 척도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뭐다? 크롬바 알파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반분법이 아니고 크롬바 알파다.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워드 45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신뢰도를 묻는 건 뭐예요? 검사, 재검사, 반분, 대안법, 그리고 뭐예요? 내적 일관성으로서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가 있다. 타당도 더 중요하죠.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기준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기준은 동시와 예측 타당도가 있고, 구성은 이해와 수렴과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45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